꼬북 차례대로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한미 기준금리 흐름을 보면 최근에는 변화가 없는데요. 지난 8월에 의장께서 사실상 9월 금리 인하를 선언하셨습니다. 이제 시장은 9월 금리 인하 여부가 아니라 얼마나 인하할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대부분 0.25%포인트 인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금리를 내릴 수 있다, 지표가 중요하다 이러고 있는 동안 시장금리, 국고채 2년물 10년물 금리는 이미 하락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보다 낮게 유지되고 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작년 말부터 하락세가 시작되었고 기준금리보다 낮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장금리가 하락하면 채권 가격 상승, 그래서 채권 투자에 좋은 흐름이라고 말씀드렸죠. 국채에 투자하는 채권 ETF의 최근 1년 수익률이 좋은 이유입니다. 채권 가격 상승이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장금리가 하락한 정도가 좀 과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지난 6월 전도표 기준 25년 말 4.1%보다도 낮은 수준이에요. 그런데 지난 의사록을 보면 장기 목표 금리를 3%로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는 9월 FOMC에서 발표할 점도표가 중요합니다. 하필 추석 연휴 기간이에요. 정리하면 시장금리가 단기적으로 변동해서 채권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금리 하락이 확실시 된다는 것은 채권 투자에 좋은 흐름입니다. 이 기간에는 채권 투자가 저축보다 확실히 더 낫습니다. 먼저 미국 채권 ETF, 순서대로 BIL, LT, BND 네 글자 두 개. 먼저 미 국채에 투자하는 상품, 보유 종목을 보면 미 국채에만 투자합니다. 미 국채에 투자하는 채권 ETF는 채권 만기, 듀레이션에 따라 종류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듀레이션이 길수록 채권 가격 변동성이 커서 최근 수익률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미 국채 ETF에 투자하시면 금리 흐름에 계속 관심을 가지셔야 해요. 그리고 수익률만 보고 듀레이션이 긴 상품에 투자했는데 수익률 변화가 생각보다 커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면 듀레이션이 조금 더 짧은 상품으로 변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회사채에 투자하는 ETF. 보유 종목을 보면 회사채에만 투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두 상품의 다른 점은 회사채 신용등급 수준이 다릅니다. VCIT가 투자하는 회사채의 신용등급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음은 종합채권 ETF. 가장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는 무난한 상품입니다. 골고루 투자하죠. 수익률도 무난하고 배당률도 연 5.97%로 괜찮은 편이에요. 연두색막대가 배당금, 회색선이 배당률, 매년 꾸준히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매월 배당을 해요. 채권 ETF는 배당 주기가 대부분 월 단위입니다. 정리하면 국채, 종합채권, 회사채. 국채는 만기 듀레이션에 따라 단기, 중기, 장기로 나뉘고 회사채는 투자 등급, 투기 등급으로 나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해외 채권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이자, 시장금리, 환율. 환율을 예상하는 것이 어렵지만 미달러 원화 환율은 변동성이 낮은 편이고요. 시장금리 하락, 채권 가격 상승이라는 채권 투자의 유리한 흐름 속에서 투자한다는 겁니다. 정책은 갑자기 막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 그래프 앞으로 지겹도록 보실 거고 이 표도 지겹도록 보실 겁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국채에 투자하는 ETF. 최근까지 시장금리가 계속 하락하는 흐름이었죠.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있지만 듀레이션이 길수록 채권 가격 변화가 커서 최근 수익률이 괜찮게 나왔습니다. 참고로 두 ETF는 듀레이션과 수익률이 비슷한데요. 개인적으로 아래 플러스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거래량이 너무 적어서 문제예요. 일단 참고만 하세요. 다음은 회사채 ETF. 종합채권은 국채 회사채를 함께 투자하는 ETF예요. 그런데 이 녀석도 거래량이 너무 적은 게 단점입니다. 참고만 하세요. 지금까지 우리나라와 미국 채권만 알아봤는데요. 금리가 굉장히 높은 나라가 많죠. 그런데 현재 전쟁 중인 러시아, 투자에 제한이 많은 멕시코, 튀르키예, 국채 수익률이 높은 국가들은 대부분 문제가 있습니다. 수익률이 가장 높은 튀르키예, 수익률 곡선을 보면 이건 그냥 주식이죠. 튀르키예는 현재 기준금리를 50%까지 올렸고 리라와 가치는 폭락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20%, 5년 동안 80% 통화가치 하락, 환율 하락에 의한 손실이 너무 커서 나머지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투자하시는 브라질, 나머지 국가들 중에선 수익률이 가장 높죠. 중요한 것은 역시 환율, 터키와 비교하면 나은데 변동성이 큰 편이에요. 참고로 제가 이쯤에서 브라질 국채 투자를 고민했던 적이 있어요. 환율이 더 떨어질까? 이러고 있었는데 더 떨어지더라고요. 정리하면 뒤쪽은 개살구. 물론 해당 국가의 경제 흐름에 관심을 가지면 특히 환율 흐름을 예측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투자가 될 수 있는데요. 저는 그런 능력이 없어서요. 채권 투자는 우리나라와 미국 국채에 초점을 맞추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에는 ETF를 통한 간접 투자가 아니라 채권 직접 투자에 대해서도 알려드릴게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단기 자금을 위한 채권 ETF. 듀레이션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가격 변동 위험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고금리 입출금 통장처럼 사용할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녀석 추천. 사실 뭘 선택해도 결과는 비슷할 겁니다. 달러화 상품은 환율 변동성 때문에 생략할게요. 다음은 정기예금과 비슷한 만기 매칭형 채권 ETF. 이름에 만기일이 포함되어 있죠. 8월 30일 종가 기준 YTM 녹색 글자예요. 만기 보유 수익률 연 3.4에서 3.6%. 만기까지 보유한다는 전제하에 매수할 때 수익률이 확정됩니다. 그래서 낮은 가격에 잘 사는 게 중요하므로 개인적으로 거래량이 많은 상품을 추천합니다. 그런데 만기 매칭형 채권 ETF보다 정기예금 평균 금리가 더 높네요. 1년 3.66%. 그리고 저축은행 최고금리는 연 3.9%. 하지만 정기예금에 가입하실 거면 새마을금고, 신협의 1인당 3천만원 한도 세금 우대 혜택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후 금리가 훨씬 더 높아요. 다음은 직장 공제외 저축. 투자는 하지 않고 저축만 하시는 분들께 추천하는 상품. 추가로 궁금하신 점은 직장 동료분들께 물어보세요. 다들 잘 아실 겁니다. 목돈을 운용하는 예금형 상품은 이자소득세 15.4%. 세금이 정상적으로 과세되니까 주의하시고요. 특이사항은 교직원 공제의 목돈 급여 금리가 낮아졌습니다. 다음은 저축보험. 사업비 때문에 추천하지 않는 상품. 실제 금리가 낮으니까 금리 이야기는 안 하고 환급률만 보여줘서 현혹하는 상품. 가입하지 마세요. 이제 코로나만 안 걸리면 영상을 꾸준히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석 연휴에 9월 FOMC라는 매우 중요한 이벤트가 있으니까 채권은 연휴 끝나고 한 번 더 업로드 하겠습니다. 미리 만들어두면 되겠죠? 이상 거북이였습니다.